정몽규 취임 후 보조금은 11년간 3배 늘었습니다.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소 110억 원 수준이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 20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요국 정부 보조금 없거나 의존도 낮으며 피파 랭킹 20위권 국가들은 70% 이상이 협회장은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고 이외 축구인 등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재벌 총수가 회장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연간 약 300억 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되면서 수익에서 정부 의존도가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정부 재원이 아니면 운영이 어려운 셈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국가보조금 의존도가 낮은 가운데 축협의 재정 자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한경닷컴이 축협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을 제외하면 연 평균 30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협의 손익계산서는 정부 재정 비중이 상당한 보조금과 스포츠 토토 등으로 알려진 복표 수익을 포함해 계산하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표 수익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국가정책사업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 재원을 배분하는 세금의 성격을 가지는데요. 축협의 당기순이익은 최근 5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입장료 수익 등이 없어 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2020년을 제외하곤 늘어나는 듯한 모습입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조금과 복표 수익은 연간 300억 원이었는데 2022년부터는 500억 원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11년간 축협이 쓴 보조금은 총 1,809억 원, 복표 수익은 총 2,058억 원으로 총합 3,867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축구팬들부터 국민들까지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고의 황금 세대를 가지고 제대로 일처리도 못하면서 정부 지원금이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소식에 다들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박은호 감독은 이 이사를 필두로 한 축구협회 협상팀의 좋은 인상과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즉 한국 대표팀 지휘봉을 자신이 잡게 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박은호 감독은 미팅에서 연봉과 축협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내 상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어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축협과의 미팅도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국 감독직에 관심을 보였던 박은호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만날 중동팀들에 대한 대처법 등의 내용이 담긴 50페이지가 넘는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경기를 운영할 것이며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짤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임 모델 훈련 모델 영상도 제시하며 이 이사에게 어필했습니다. 미팅을 마친 박은호 감독은 이 이사 측에게 조건을 전달한 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협회로부터 연락을 받는 대신 7일 오후 홍 감독의 내정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박은호 감독은 황당함, 실망감을 넘어서 불쾌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가 선임되지 않을 수 있지만 후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감독 선임을 발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발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호 감독의 에이전트는 위르겐 클롭 전 리버풀 감독의 에이전트이기도 한 마크 코시케입니다. 특히 유럽 출장길에서 돌아온 이 이사를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귀국 후 전력강화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아닌 늦은 밤 홍 감독 집을 찾아간 것을 두고 외국인 후보자들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없었던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축구인들은 이 이사의 유럽 출장이 결론적으로 요식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유명 에이전트를 척지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이건 명확한 축구협회의 실수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포옙 감독도 마찬가지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 대표팀에 대한 에이전트들의 평판은 매우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받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사선 연임 도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600억 원대 절차상 문제를 밝히며 징계 의지를 드러내며 화제입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가 정 회장의 사선 연임을 승인하면 공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까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의 사선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까지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축구협회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내달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축구협회는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및 협회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문체부 감사를 받고 있으며 배드민턴협회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문체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착수한 축구협회 감사 상황을 묻는 질문에 9월 안에 종료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민턴협회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선수, 지도자와의 관계나 대표 선수 선발 문제, 협회 내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9월 안에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장관이 정 회장 사선 도전을 두고 강경한 목소리를 낸 것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유 장관은 기본적으론 사선이 안 되게 돼 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회장의 연임 문제가 정 회장 개인은 물론 대한체육회 의지와도 연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최근 스폰서 파트너인 하나은행에서 600억 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에 대해서는 협회 관계자 징계 요구 등을 거론했습니다. 유 장관은 원래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며 절차상 문제 등을 따져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고 다른 조치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가 지난 2013년 초 축구협회장 선거에 도전, 당선된 정 회장은 이후 단일 후보로 2번 더 나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 사선에 나설 가능성이 불거지는 중입니다. 정 회장은 올 들어 눈높이를 낮추면서까지 아시아축구연맹 집행위원직에 당선됐습니다. 체육단체 임원은 3선부터는 국제기구 임원직을 맡게 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가능한데 정 회장이 이 요건을 충족한 거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여기에 자신이 총수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대한축구협회 파트너가 되고 최근엔 정 회장이 축구 관련 자서전을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축구협회장 사선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수년간 아시안컵 유치 실패, 국제축구연맹 피파 평의회의원 선거, 낙선, 승부조작범 등 축구인 사면 강행 및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철회,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및 성적 부진과 재택근무에 따른 경질 사태, 홍명보 낙하산 선임 사태 등으로 축구계 안팎에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 장관은 선임 과정에서 답정너 의혹이 강하게 불거진 홍명보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독 선임 문제만 아니라 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나 법률 위반이 발견되면 감독 선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냐라고 묻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질의에는 감독 선임은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라면서 9월에 경기를 앞두고 있기도 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와 축구협회 등 체육계 진상조사 결과를 이르면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